안성환의 시사야. 지난 1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면서 WHO의 보건 전문가들이 비상사태 종료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종식은 아직 멀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 세계 각국의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지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뭐 일각에서 우리나라만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2020년 3월 11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4억 5,858만여 명입니다. 하루 동안 101만여 명이 늘어났고요. 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가 좀 넘는 수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606만여 명이고요. 치명률이 1.32%, 그리고 전 세계 226개국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보이는 확진자 수가 1위가 미국이에요. 8,117만여 명. 2위가 인도인데 4,229만여 명. 3위가 브라질 2,936만여 명. 4위 프랑스, 5위 영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다 감염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네. 사망자 수 1위도 미국이에요. 99만 3천여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깝고요. 2위가 브라질인데 65만 5천여 명, 3위가 인도로 51만 5천여 명, 4위가 러시아, 5위가 멕시코 이렇게 순으로 많습니다. 2020년 초에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7개월 뒤에 첫 10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이 됐는데 이후 3개월마다 100만 명이 더 숨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말 누적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겼는데 지난 7일에 이제 600만 명 선도 넘기게 됐습니다.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AP는 실제 코로나19 사망자가 그런데 이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제대로 된 검사라든가 집계가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통계 사이트죠. Our World in Data의 대표는 지금 보고된 숫자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즉 2,400만 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숫자는 600만 명 정도인데 실제 지금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4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10일까지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자가 우리나라, 일본, 홍콩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데 확진자 수도 지금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3월 첫 주에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 건수가 전주보다는 5% 감소했습니다. 1,000만여 건이었고요. 네. 주간 사망자도 그 전주보다 8%가 줄어든 5만 2천여 명이었는데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넓게 보면 차츰 안정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코로나에 여러 차례 파고가 지나갔는데 그렇죠. 확진자 수가 적었던 국가에도 많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먼저 시작된 데는 이미 좀 지나갔으니까요. 이제 그렇죠. 뒤늦게 오는 데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종식을 말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거브라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이제 2주년을 맞아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여러 국가에서 제한을 해제하긴 했지만 전염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백신이 부족하고요. 사망자가 그래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백신 제조업체가 현재 한 달에 15억 회분 정도를 생산하고 있지만 30억 명에 달하는 세계 인구는 아직도
첫 번째 접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종식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3.5%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근데 저소득 국가만 해보면 전체 인구의 13.7%만 한 번 이상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하위 소득 국가의 1회 접종률이 55% 이상, 중상위 및 고소득 국가는 80% 이상. 이걸 이제 감안을 하면 저소득 국가는 13.7%니까 아직도 불평등이 심각하다라는 게 나타나 있고요. 현재 여러 곳에서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을 위한 통합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최근 자료로는 7일에 브라질에 있는 부탄탕 연구소가 코로나19랑 세 가지 독감 바이러스 통합 백신으로 예비 시험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희망적이죠. 소식인데요. 네. 그러게 한 번 백신 맞으면 그냥 네, 끝나는 네.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일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풍토병 네, 이후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백신은 과연 이거 뭐 이렇게 돼버리면 독감처럼 그냥 앓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야 되나?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뭐 완벽한 예방이라기보다는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좀 무효화하자, 의무화한 조치를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지난달에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들어서 그 방침을 바꿔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무화하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게 팬데믹 위험을 이유로 더는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네. 이 조치를 해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 보건부가 건강한 어린이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입장과는 반대가 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하고 캐나다 등 이제 북미 곳곳에서 코로나19 검사랑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난달 8일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교역 통로에서 대형 트럭 운전자들이 국경 다리를 봉쇄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시위가 네. 거세게 좀 이어졌었죠. 물류 대란이 발생을 했고요. 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이렇게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경제 회복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 또 사망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해제하는 게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어떡하나 약간 이걸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코로나19 백신 맞으신 분들은 네.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증상이 좀 심하게 지나가지 않고 네네. 조금 아프다가 지나가 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네.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백신 네. 접종의 유효성은 있다. 그렇습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WHO가 코로나 국제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사실입니까? 이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게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국제적으로 유행할 때 국제보건 규정에 따라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보건 경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도 선포가 됐었는데요. 네. 지금 WHO의 보건 전문가들이 이제 최근의 코로나19 추세를 감안했을 때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시점, 그 방법에 관한 논의를 좀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당장 선언하는 건 아니지만 종료 선언은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비상사태 종료 선언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선언이 미칠 영향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WHO가 공식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치료제 복제 생산 허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백신 가격을 좀 낮게 유지하기로 했었던 인도주의적 동의를 했었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백신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근데 최근에 델타 변이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네.
변이종이 또 생겨났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델타 크론 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2월에 미국 워싱턴 DC의 공중보건연구소가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기구의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1월에 프랑스에서 수집된 샘플에서 이렇게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혼합됐다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게 된 건데요. 이후에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등에서 잇따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건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네. 사실 델타 변이는 치명률이 높고요.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좀 안 좋게 결합이 되면 치명률도 높은데 전염력까지 강력한 그런 새로운 변이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전염 속도나 유전자 유형 등을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소 지금 1월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가 거의 대부분 오미크론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나 감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은 이 델타 크론에 대해서도 보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과 같은 스파이크 단백질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코나 상기도에 쉽게 침투를 하지만 폐 깊숙한 곳으로는 잘 침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변이 때문에 턱턱턱 네. 겁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누가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더 심각한 변이가 나오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만약에 그럴 거라면 진작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거는 방역 상황과 관련한 네네. 거잖아요. 방역 대책은 어때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또 관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26일에 이제 하와이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미국의 50개 주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다 폐지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엔데믹 전환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영국이 더 먼저 방역 조치들을 많이 해제했죠.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를 포함한 모든 방역 규제를 폐지했고요. 프랑스 정부도 14일부터 실내 마스크, 코로나19 백신 패스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각국에서 방역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광업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국가들이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방역 조치를 많이 해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호주랑 뉴질랜드가 사실상 봉쇄 정책 아주 강력하게 이어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난달부터 외국인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발리 섬에 대해서 부스터샷까지 마친 외국인 관광객의 무격리 입국을 이미 8일부터 허용을 한 상황이고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다른 주요 동남아 국가들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틀에서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시면서 중국 얘기는 안 하셨어요. 중국이 중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하면 제로 코로나 이렇게 거의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제로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그거를 잘 이제 모르겠지만 표방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주 고강도 봉쇄를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토 기준으로 11일에 1,500여 명이었는데 확진자가 그 다음날 3,100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우한이 처음에 봉쇄가 됐었잖아요. 네. 2020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000명대를 넘으면서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 지역도 많아졌어요.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 19곳으로 지금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시가 사실 대도시 중에서 좀 유연하게 방역 정책을 펼쳐왔거든요. 그런데 상하이시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부터 모든 버스 터미널 운영을 중단을 해버렸고요. 네. 지금 중국 광둥성의 선전시가 인구가 1,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우한이라든가 시안이 봉쇄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중국의 4대 일선 도시라고 대도시가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렇게 4개 도시가 있는데 이 일선 도시가 봉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동안 뭐 지역 발생자가 나오면 다 봉쇄하고 전수검사도 실시하고 이런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받침해 줄 수 있었던 건 확진자의 동선 추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봉쇄를 시켜버렸던 건데 지금 전염력이 워낙 강하니까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산둥성, 지린성 등에서 하루에 수백에서 수천 명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감염은 원점을 아직도 파악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방역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지린성이라든가 일부 지방 관리들이 경질됐거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가을에 20차 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역에 실패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다른 지방 정부들이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은 왜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냥 방역을 완화하지 못하는가? 네. 대도시를 제외하면 중소규모 도시에서는 의료시설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봉쇄를 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감당을 하려면 일반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만이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에서도요. 그런데 이런 민심이 올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한 민심과도 또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감염됐다고 하면 도시 봉쇄 네, 이렇게 전면 봉쇄. 위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을 맞아서 세계보건기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WHO가 비난을 받았던 게 일부 특정 국가에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 이 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회원국이 194개국인데 기본 예산이 2년 단위로 편성이 돼요. 근데 네. 2020년에서 2021년 승인된 예산이 우리 돈으로 1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보면 6조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해야 되는 기구가. 네. 그런데 이 예산이 대부분 각국 정부와 재단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기부금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적자일 때도 있고 특히나 80% 이상은 이 사람 그러니까 기부하는 곳들이 특정한 곳 여기에 써달라라고 용처를 미리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WHO가 좀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부금이 끊기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가장 많이 낸 곳이 미국이었어요. 매년 전체 예산의 10에서 15%를 내줬는데 코로나19 초기에 중국 편을 들면서 관계가 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최대 기부국이 독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작년에 1조 1,30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냈는데 왜 WHO가 중국을 편들었을까라는 걸 좀 살펴보면 중국이 그때 앞으로 10년간 11조 3천억 원을 기부금으로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WHO는 예산을 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각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미래 위협에 WHO가 맞설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WHO 대신에 회원국들이 직접 통제하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보건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통제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WHO도 위기인데요. 위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거브로에수스 사무총장이 연임을 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임기가 이제 5년이고 총장직이 연임이 가능한데 올해 8월에 거브라우스스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있었는데 28개국이 거브라우스스 총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단독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지금 거브라우스스 총장이 비판을 받는 게 이제 중국 편을 들어서 관련 정보를 좀 은폐했다 이런 것. 과 우한에서 보고가 첫 번째 있은 지 70여일이 지나서야 팬데믹을 선언했다. 늑장 네. 대응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엔 중국이 지원을 할 것인가? 이번엔 또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 7월에 거브라우스스 총장이 중국으로부터 우한 연구실 기원서를 배제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월 관계가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거의 10년 주기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WHO가 전염병을 막는 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 예산 문제, 총장 인물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WHO의 국제보건규칙이 지금 권고 수준에 불과하니까 네. 권한을 더 강화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 2년 동안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겪었는지 빈부격차 때문에 네. 더
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세계 인구의 99%가요. 코로나19로 휴교, 정리해고, 경제적 불확실성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6천만 명 이상이 빈곤계층으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세계 10대 부호들의 자산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10대 부호들의 자산만 1,786조 원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26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익의 99% 수익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면 전 세계 인구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물론이고요. 의료 비용, 사회 보장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됐고 네.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됐다.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어요. 이것도 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전 지구적 관점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는 철학자 나탈리 크나